자,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8주차 1차 시강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어디까지 했었냐면은, 페이지 119페이지까지 우리가 했었고, 앞 시간에 우리가 배웠었던 내용이 뭐였냐면은, 이제 뭐, 수직과 정사형, 이래가지고 우리가 도형에서 그 정사형의 길이라든지 넓이를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뭐 공간좌표에서 우리가 또 뭐 그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구해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할 거는 이제 벡터거든요. 그래서 자, 페이지는 121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이 벡터라는 내용, 이 벡터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여기 우리 분반에는 이 공과 계열에 있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아마 이 벡터라는 개념은 필수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혹시 선형대수도 같이 수강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나중에 이제 전공 과목을 듣게 되면 이제 유체역학이라는 걸 배우게 될 거거든요. 유체역학이라는 걸 배우게 되면 이 벡터라는 개념이 꼭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 벡터 내용을 알아야만이 이제 그 기본적인 대화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기본적인 그 벡터의 내용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잘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자, 페이지 121페이지를 보게 되면 일단은 그 벡터에 관련된 그 용어들부터 좀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용어적인 부분은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그 둘째 줄부터 보게 되면 스칼라량이 있고요. 그 다음 쭉 내려가서 그 세 줄 밑으로 내려가면 벡터량이라는 게 보이고, 이것은 소위 벡터라는 수학적인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우리가 일단 스칼라량이랑 벡터량, 그럼 편의상 이 량을 뺄게요. 편의상 량을 빼고 스칼라랑 벡터의 차이점을 여러분들 일단은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예. 그래서 보게 되면 그 책에도 나와 있지만 스칼라는 뭐냐면 하나의 수로만 표현이 되는 그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의 수. 근데 뭐 예를 들어서 크기라든지 뭐 넓이 뭐 이런 거 있겠죠. 그래서 사실 뭐냐면 이 스칼라라는 것은 크기라는 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벡터라는 것은 하나의 수로 표현이 불가능해요. 그 말인즉슨 그 크기 말고 다른 게 또 정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벡터는 뭐냐면 크기도 존재하지만 거기다가 우리는 방향까지 제시된 게 바로 뭐냐면 벡터다 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벡터라는 것이 크기랑 방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주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자, 우리가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화살표를 이용해서 벡터를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게 되면은 그림 3.30 보시게 되면은 AB라 해가지고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죠? 그러니까 벡터는 이런 식으로 방향이 주어지니까 이렇게 우리가 A와 B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럼 이 A는 우리가 시작하는 점이라고 해서 시작점이에요. 그러니까 시점이에요. 시점. 시작하는 점이라 해서 시점. 그 다음에 자, 화살표가 끝나게 되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우리는 종점이라 합니다. 종점.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 벡터라는 것은 크기와 방향이 같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두 벡터가 같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된다면 일단 크기는 무조건 같아야 되고 거기다가 플러스 뭐다? 방향까지 같아져야만이 우리는 뭐다? 같은 벡터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라는 거까지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122페이지로 넘기시면은 그 용어적인 부분이 계속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일단 0벡터. 0벡터라는 것만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겠지만, 크기가 0인 벡터를 말하는 거예요. 예. 크기가 0인 벡터를 말하는 거고, 크기가 1인 벡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단위 벡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단위 벡터는 크기가 1인 벡터. 그래서 문제에서 간혹 보게 되면은 단위 벡터를 구하라 라는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단위 벡터라는 개념은 여러분들 조금 익혀두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자, 크기가 같고 반대 방향인 벡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음벡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자, 요런 식으로 자, 음벡터는 일단은 적을게요. 음벡터는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벡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만약에 이 벡터를 x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우리가 크기는 같고 방향이 다른 요 벡터는 우리는 마이너스 x 이런 식으로 부르겠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겠다라는 거고. 자, 그래서 그 간단하게 우리가 예제 3.2.1이 있는데 한번 같이 보고 연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예제 3.2.1을 보시게 되면, 자, 가로변의 길이가 2고 세로변의 길이가 1인 직사각형이 있다고 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가로가 2고 세로가 1이라고 했어요. 식으로. 자, 이런 식 있고, 그 다음에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의 꼭지점을 차례로 A, B, C, D라 하고, 그 다음에 두 대각선의 교점을 O라고 했을 경우에 A, B, C, D와 O를 시점이나 종점인 벡터들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일단 대각선도 우리가 꺼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대각선의 교점을 우리는 O라고 했습니다. 책에서. 자, 근데 자, 첫 번째 하나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1번. 자, 벡터 AO. 그러니까 이 벡터 AO는 우리가 결국엔 시점이 A고 종점이 O인 벡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벡터 AO와 같은 벡터를 모두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벡터 AO를 일단은 빨간색으로 한번 표현해 보게 되면 요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벡터와 같은 벡터를 모두 구하라고 했는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뭐냐면 벡터가 만약에 같아지게 되려면 크기도 같아야 되지만 방향도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면 일단 자, 크기가 이 AO라는 벡터와 크기가 같아지게 되는 벡터를 찾아보게 되면은 일단은 요거 하나 생길 수 있겠죠. BO가 일단 크기가 같고, 그 다음에 OD도 같고, 그 다음에 OC 이것도 같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이런 것들 중에서 뭡니까? 일단 방향이 같은 거를 먼저 찾아주면 더 찾기가 쉽겠죠. 그래서 사실 이 AO 벡터와 방향이 같은 벡터고 크기도 같은 벡터는 뭘로 찾아주면 되겠습니까? 자, 바로 요 OC 벡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의 답은 OC 벡터가 된다는 거. 됐습니까? 근데 이 책에서는 지금 AO도 되어 있네요. AO와 같은 벡터를 모두 구하라고 했는데, AO도, 이거는 뭐 자기 자신을 포함을 하는 것까지 얘기해 준 것 같거든요, 책에서는. 예.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같은 벡터를 찾아줄 수 있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점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벡터를 OC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는데 만약에 CO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CO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된다는 거. 이건 왜 그래요? 방향이 다르잖아요. 그죠? 네.
어디까지나 방향이 결정되어 있는 게 벡터다 보니까 반드시 이 시점과 종점을 맞춰 순서를 고려해 가지고 이렇게 읽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CO 벡터라고 적어 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벡터는. 그래서 반드시 OC 벡터라고 읽어 줘야 된다는 거. 여기까지 여러분들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번. 자, BC 벡터와 크기가 같은 벡터를 모두 구하라고 했어요. 자, BC 벡터를 일단 표현해 볼게요. 자, BC 벡터를 우리가 뭐 표현해 보게 되면, 자, BC 벡터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일단 표현해 볼 수가 있겠죠. 맞아요? 네. BC 벡터가 이렇게 있는데, 이 BC 벡터와 크기가 같은 벡터를 모두 구하여라 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자기 자신 포함되는 거 아시겠죠? 일단 자기 자신이 일단 무조건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자, 벡터도 크기가 같은 거니까 우리가 방향이 반대인 CB 벡터도 같은 벡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크기가 같은 벡터. 그 다음에 이 위에서 뭡니까? 여기 위에 있는 변에서 우리는 AD 벡터도 같은 크기가 같은 벡터, 그 다음에 DA 벡터도 크기가 같은 벡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3번 같은 경우는 자, 벡터 OD와 방향이 같은 벡터를 모두 구하라고 했어요. 자, OD 벡터가 뭐냐면 이거거든요. OD 벡터. OD 벡터가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벡터입니다. 그럼 이 초록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벡터와 방향이 같은 벡터를 구하여라 라고 했죠. 방향이 같은 벡터는 일단은 자기 자신도 무조건 포함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아까와 비슷한 이치로라면 일단은 BO도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맞아요? 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있죠. BD 벡터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맞죠? 방향이 같은 벡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 4번. 자, AC의 벡터를 구하여라고 했어요. AC의 벡터를 한번 찾아보게 되면, 일단 AC부터 한번 표현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주황색으로 우리가 표시되어 있는 이 벡터를 우리가 AC 벡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AC의 벡터는 뭐 반대로 읽어주면 하면 되는 거니까 뭐 CA 벡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자, 5번 서로 다른 단위 벡터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단위 벡터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크기가 1인 벡터라고 했었죠. 여기 크기가 1인 벡터. 그럼 여기서 이 그림에서 크기가 1인 벡터는 결국 뭡니까? 요렇게 여기 하나, 여기 둘, 그 다음에 반대로 셋, 넷, 요런 식으로 4개가 생기겠죠. 예, 그래서 뭐지? 서로 다른 단위 벡터의 개수라고 했네요. 그죠? 아,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자, 여기서도 여러분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일단은 요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다시 자, 이 벡터 BA하고 벡터 CD, 자, 요런 걸 좀 조심해야 되는데, 자, 일단은 자, 벡터 BA하고 그 다음에 벡터 CD, 요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면 어때요? 이 두 개는 같은 벡터라고 얘기할 수 있죠. 맞아요? 일단은 두 벡터가 같아져야 될 조건은 시점은 달라져도 돼요. 시점은 달라져도 되는데 일단 뭐만 같으면 된다? 크기와 방향만 같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도 뭐다? BA와 CD는 일단 크기 같죠? 1로서 같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방향도 역시 위쪽으로 향하는 방향이니까 같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BA와 CD 벡터는 서로 같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죠. 그럼 지금 여기서 서로 다른 단위 벡터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두 개를 묶어서 뭐 한 개, 요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반대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벡터 AB와 벡터 DC. 이것도 역시 어때요? 같은 벡터죠. 그래서 이것도 묶어서 우리가 한 개. 그래서 총 몇 개다? 2개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총이라고 정리해 주겠다. 총 2개가 된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찾아준다라는 것까지 한번 정리해 주시고, 여러분들 그 밑에 있는 이제 문제 3.2.1 한번 여러분이 연습해 보시는 걸 권장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 이제 벡터의 덧셈과 스칼라배를 배우게 될 건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뭐냐면 그 벡터를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를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뭐냐면 지금 이 스칼라와 벡터는 엄연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맞죠? 스칼라는 하나의 수로 표현할 수 있는 거고, 벡터는 우리가 하나의 수로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런 덧셈이라든지 뭐 숫자를 계산하는 그 연산하는 방법을 그대로 벡터에 똑같이 적용을 시켜줄 수 없다라는 점을 여러분들 반드시 인식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벡터의 연산에서는 이제 일부분은 스칼라랑 똑같이 계산이 되고 있는 반면에, 비슷하게 계산되고 있는 반면에 어떤 부분에서는 전혀 다르게 계산이 되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좀 잘 캐치해 가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자, 편의상 우리가 벡터를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거예요. 자, 일단 벡터의 연산인데, 자, 일단은, 자, 첫 번째로 배우게 될 거는 이제 덧셈이랑 스칼라배입니다. 스칼라배가 다른 말로 하면 상수배가 되겠죠. 상수배. 네.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두 벡터를 가져와요. 우리가 이제 벡터를 표현하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할 거거든요. 벡터 A, 벡터 B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거예요. 자, 그런데 책이랑은 조금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 좀 다르죠. 네,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해도 일단은 뭐 그 표현상의 혼돈은 아마 없을 거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뭐 공부하시는데 지장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덧셈부터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두 벡터 A에 대하여 우리가 벡터 A와 벡터 B를 더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내려줄 수 있느냐면, 자, 벡터 A가 이렇게 있어요. 요게 벡터 A예요. 그 다음에 자, 벡터 B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길게 우리가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랬을 때, 자, 뭐냐면 이 벡터를 우리가 더한다라는 것은, 자, 요렇게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뭐냐면 이 벡터 A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고 벡터 B의 방향으로도 힘이 가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두 개가 동시에 우리가 힘이 가해지게 된다면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그 힘이 가해지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힘이 가해진다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자, 벡터 A와 벡터 B를 더할 때는 이런 식으로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그 평행사변형의 대각선 형태를 우리는 뭐다? 벡터 A 더하기 B로 정의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냐면 우리가 지금 저는 지금 뭐냐면 그림 3.36을 그렸죠. 124페이지에. 124페이지에 그림 3.36을 이제 그린 건데, 사실상 이 그림이나 뭡니까? 그림 3.35랑 같다라는 거 아시겠죠? 왜냐하면 뭡니까? 이 벡터 A라는 것이 그대로 평행이동 시킨 게 어느 벡터예요? 요 벡터잖아요. 그죠?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벡터의 덧셈을 연산할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 덧셈을 우리가 정의를 내렸을 경우에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 뭐 벡터 A 더하기 벡터 B는 벡터 B 더하기 벡터 A와 같다. 그러니까 두 개 교환시켜서 계산을 해도 덧셈 계산을 해도 그대로 성립한다라는 거. 그 다음 자 2번은 이제 결합 법칙을 말하는 거죠. 이걸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굳이 필기를 안 할게요. 이게 시간 많이 뺏길 것 같으니까. 자, 그래서 책이 어차피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정리 3.2.1에서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좀 설명을 해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자, 그러면 정리 3.2.1에서 정리 3.2.1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덧셈에 대한 연산법칙이라 해가지고 처음에는 교환법칙, 그 다음에 결합법칙, 그 다음에 항등원 존재, 여원 존재. 이 항등원이랑 여원이라는 말이 여러분들 조금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우리가 뭐냐면 어떤 연산이 주어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덧셈이라는 연산을 줬다는 거죠. 이 덧셈이라는 연산이 주어지게 되면 어떤 연산이든 무조건 항등원과 여건이 반드시 존재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연산에 대해서 항등원이랑 여건을 찾아주게 되면 우리가 뭐냐면 그 연산에 대해서 계산을 조금 더 넓혀서 우리가 계산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근데 가장 기본이 되는 지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이 정리 3.2.1에 그 3번, 4번에 나오는 그 항등원 여건이라는 것부터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자, 일단은 자, 항등원이라는 것은 연산을 했을 때 연산 시에 자기 자신이 나오게 해줄 수 있는 하는 원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항등원의 예를 한번 들어보게 되면 자, 일단 거기 정리 3 그 정리의 그 3번에도 내용이 나와 있지만 우리가 어떤 x라는 애를 하나 가져왔어요. 벡터 x라는 걸 가져왔는데 이 벡터에다가 어떤 거를 더해야 자기 자신이 나오게 해주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건 x는 어디까지나 벡터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평행사변형을 이용해서 벡터를 더해 나간다라고 한다면 어떤 벡터가 여기 더해졌을 경우에 자기 자신이 나오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바로 0벡터, 여기에 와야 되는 건 0벡터가 된다라는 거죠.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0벡터는 크기가 0인 벡터를 말하는 거였으니까 크기가 없어야만 우리가 자기 자신이 나오게 된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자, 여건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여기 있는 연산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여기 있는 연산을 그대로 이렇게 가져와요. 그래서 뭐냐면 같은 연산 시에 같은 연산을 해봤을 때 항등원이 나오게 해줄 수 있는 원소를 말하는 거예요. 항등원 2. 이거 항등원이 나올 수 있게 해주는 원소라. 원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지금 뭐냐면 0벡터가 항등원이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자, 만약에 우리가 벡터 x의 여건을 찾아줘라, 덧셈에 대한 여건을 찾아줘라 라고 한다면 벡터 x에다가 무엇을 더했을 경우에
0벡터가 나오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근데 일단은 뭐냐면 우리가 벡터 A가 지금 요런 식으로 벡터 X를 만약에 요렇게 벡터 X를 요렇게 생각을 해줬을 경우에 자 반대로 힘을 똑같이 가해주고 그 크기가 같아져야 되는 요런 벡터를 더해줘야만이 그 힘을 상쇄시켜준다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힘을 상쇄시켜준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결국엔 여기는 우리는 뭐가 와야 된다? 음벡터가 와야 된다는 겁니다. 음벡터. 그래서 마이너스 x, 그러니까 마이너스 x 벡터. 요거를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됐죠? 그래서 결국엔 뭐다? 그 덧셈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환법칙, 결합법칙 성립되고 그 다음에 요런 식으로 뭐다? 항등원이랑 역원으로까지 우리가 존재한다라는 거 요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예제 3.2.2는 뭐 간단한 거니까 뭐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스칼라벨을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자, 벡터의 스칼라벨인데 자, 상수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벡터 x를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볼게요. 벡터 x 이걸 벡터 x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우리가 2x는 뭐가 되냐면 자 2 벡터 x 그러니까 벡터 x에다가 지금 2배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결국 뭐냐면 벡터 x 더하기 벡터 x 요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벡터 x를 똑같이 요렇게 가져왔을 경우에 이거를 우리가 뭐다 같은 방향으로 더한 거니까 우리는 요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맞죠? 예. 같은 방향으로 더했으니까 우리는 요런 식으로. 그래서 뭐가 2x가 되냐면 요게 바로 2x가 된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당연히 3x는 뭐예요? 그 x를 3개를 더하는 거니까 그 크기가 3배만큼 늘어난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실수 알파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줄 수가 있고 자 만약에 방향이 반대가 된다면 이제 크기가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자 그 126페이지로 넘기셔가지고 우리가 그 그림 3.40하고 3.41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제 알파가 양수일 때는 뭐다?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가 어떤 벡터 x를 생각을 하고 그 실수 알파를 생각했을 경우에 그 알파가 만약에 양수라면 어떻다? 크기가 같은 벡터, 방향이 같은 벡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알파가 만약에 음수가 된다면 이제 방향이 다른 벡터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 됐죠? 그리고 이 알파의 크기에 따라서 뭡니까? 그러니까 알파의 절대값의 크기에 따라서 그 벡터의 크기도 이제 이제 결정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해 줄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자 정리 3.2.2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뭐냐면 자 상수배가 되어져 있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상수배끼리 묶어서 계산해 준 다음에 벡터 x랑 같아진다는 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자 알파 x가 있고 베타 x가 있고 이 알파 베타는 상수라고 하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는 이 벡터 x로 뒤로 묶어서 우리는 뭐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만약에 x 플러스 y라는 벡터가 있다면 그 벡터에 우리가 상수배를 시켰을 경우에 각각의 상수배를 시켜줄 수 있다. 그럼 이게 결국에는 이 정리 3.2.2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그 상수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다? 그러니까 스칼라배죠. 스칼라배에 대해서는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거. 분배하는 거. 그러니까 분배도 있지만 일단은 1번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그거잖아요. 결합 법칙이잖아요. 결합 법칙과 그 다음에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거. 아시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정리 3.2.1하고 3.2.2를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벡터라는 것은 뭐다? 그 우리가 스칼라랑 비슷하게 연산이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것 두 개만 봤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 스칼라에서 우리가 식을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식을 계산할 때랑 비슷하게 우리가 계산해 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뭐냐면 예제의 3.2.4를 우리가 더 쉽게 풀어볼 수 있다는 건데, 그 전에 뭐 차 같은 경우도 일단은 뭡니까? 벡터의 덧셈이 정해지고 그 다음에 스칼라 배가 정해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벡터의 차도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고, 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아까 우리가 덧셈 벡터 A와 벡터 B를 가져왔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여기가 벡터 A, 그 다음에 여기가 벡터 B라고 했을 경우에 우리는 덧셈이 이렇게 된다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자, 만약에 우리가 차를 우리가 정의를 하기 위해서 벡터 A 빼기 벡터 B를 하게 된다면 이걸 우리가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A에다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B 벡터, 그러니까 B의 음벡터를 더해줬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일단 이 그림은 나중에 그릴게요. 이 순서가 너무 복잡하네. 자, 그러면은 자, 이 말인 즉슨 결국에는 벡터 A와 B의 음벡터를 더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걸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해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벡터 A가 이렇게 있어요. 벡터 B가 이렇게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자, 아까도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렇게 평행사 변형을 그려줘 가지고 그 대각선의 길이가 바로 뭐다? 벡터 A 더하기 B가 된다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행사 변형을 그려서 벡터를 덧셈을 계산해 줄 수 있었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B의 음벡터는 뭡니까? 얘가 될 거 아니에요. 얘가 마이너스 B 벡터가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은 요 A 벡터와 B의 음벡터를 더한 거니까 요런 식으로 생각을 해줘야 되겠네요. 맞아요? 그러면은 결국 뭐가 된다? 요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B 벡터를 이렇게 해준 거. 그래서 우리는 벡터의 차를 이렇게 계산해 줄 수 있고, 자, 그래서 뭐다? 요런 식으로 이거를 그대로 평행이동을 시켜서 생각해 보게 되면 결국은 이 벡터랑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정리해 주기를, 자,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 주기를, 자, 벡터 A와 벡터 B에 대해, 자, 요런 식으로 우리가 벡터 A와 벡터 B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 일단은 뭡니까? 그 1차적으로 우리가 그 더한 A 더하기 벡터는 요런 식으로 평행사 변형을 그려서 그 대각선의 길이를 우리가 찾아줄 수 있었던 게 바로 그 더한 벡터였거든요. 그래서 A 더하기 B였는데, 자, 뺀 거, 그러니까 A 빼기 B 벡터는 뭐냐면 그 반대, 그 다른 대각선, 평행사 변형을 그렸을 때 그 다른 대각선이 바로 뭐가 된다? 벡터 A 빼기 벡터 B가 된다는 거.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면 좀 더 깔끔하겠네요.
됐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3.2.4인데 자, 보게 되면 벡터 AB에 대하여 자, x는 b-a는 a 플러스 x는 b를 만족하는 유일한 벡터임을 보여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뭐 여러분들 결국엔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 정리 3.2.1과 3.2.2에서 결국엔 덧셈과 스칼라벨을 우리가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숫자와 똑같이 계산하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방정식 풀듯이 우리가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넘기셔가지고 예제 3.2.5가 있거든요. 두 벡터 AB에 대해서 다음 벡터의 그림으로 나타내어라 라고 했는데 자, 일단은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3.2.4는 여러분들 그냥 직관적으로 넘어가시고 예제 3.2.5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페이지는 128페이지인데 자, 일단 문제에서 주어진 거는 자, 벡터 A가 요렇게 그러니까 일단 눈금을 그리기가 제가 너무 까다로워 가지고 일단 최대한 비슷하게 한번 그려보게 되면 요런 식으로 벡터 A고 벡터 B가 요런 식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요렇게 됐을 경우에 자, 다음 벡터를 그림으로 나타내어라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은 1번부터 한번 볼게요. 그림을 잘라서 그대로 복사시켜 보려고 했는데 이게 제게 아니라 가지고 이거 하는 방법을 모르겠네요 이거. 일단 최대한 비슷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일단은 A 더하기 2B입니다. A 더하기 2B인데 자, A 더하기 2B 자, 그래서 뭐냐면 일단은 A는 그대로 똑같이 더해주는 거죠. 그럼 A는 그대로 똑같이 우리가 더해준다고 얘기해 줄 수가 있는데 자, B를 2배를 해서 더해주는 겁니다. B를 2배를 해서 더해주는 거니까 요렇게 우리가 B 하나 그 다음에 B 둘 요렇게 우리가 해서 총 요런 식으로 우리가 더해줬다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요렇게 요만큼 그래서 요게 2B 벡터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요게 A 벡터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죠. 그럼 이걸 두 개 더한 거니까 결국 뭐다? 평행사변형을 이런 식으로 그려줘 가지고 요 벡터가 바로 A 더하기 2B 벡터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좀 비슷하게 그렸나요? 일단 뭐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 2번을 한번 볼게요. 자, 2번은 2분의 1의 벡터 A-2B 벡터거든요. 네. 그럼 일단 어떻게 해요? 이 A 벡터 같은 경우는 반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 B 벡터는 뭐 2배로 눌리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걸 생각해 줘야 되겠죠. 네. 그럼 일단 먼저 한번 해볼게요. 벡터 A를 일단은 반으로 줄여요. 크기를.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이 되겠죠. 절반입니다. 절반. 벡터 A 2분의 1의 벡터 A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자, 이제 2B 벡터인데 문제는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방향을 반대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2B 벡터니까 2B 벡터가 지금 여기 있죠. 그럼 2B 벡터의 반대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해 주게 되면 요 방향이 결국 뭐가 된다? 2B 벡터 마이너스 2B 벡터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앞에서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잖아요. 2분의 1A 더하기 마이너스의 2B 벡터. 마이너스 2B 벡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잖아요. 그럼 결국 어떻게 해라? 이 두 개를 역시 더해라. 그래서
평행사변형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게 되고, 그래서 뭐가 된다? 요 벡터가 바로 뭐다?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벡터가 된다는 거죠.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벡터를 색깔로 다른 걸로 표현할게요. 요렇게. 그래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벡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 자, 예제 3.2.6 같은 경우는 다음 식을 간단하게 해라 했는데, 계속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식의 계산할 때 똑같이 계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상수배에 대해서 우리가 분배법칙도 성립하고, 그 다음에 덧셈에 대해서 교환법칙, 결합법칙 이런 게 다 성립되기 때문에 이 식을 정리해 주는 거는 여러분들 그 방정식 같은 거 풀 때, 혹은 식의 계산 같은 걸 할 때, 식 정리 같은 거 해줄 때 비슷하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뭐냐면, 벡터 A가 있고 벡터 B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료한끼리 계산해 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2번 같은 경우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고, 한번 1번만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제 3.2.6을 보시게 되면 1번에 3의 2a 마이너스 5b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2b,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은 분배법칙이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분배법칙을 해볼게요. 6a에 마이너스 15b 마이너스 6a에 마이너스 6이 곱해지는 거니까 플러스 12b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동료한끼리 계산해 주게 되면 6a 마이너스 6a 없어지겠죠. 마이너스 15b 플러스 12b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3b, 이런 식으로 그냥 구해주시면 된다는 거. 됐죠? 네.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나? 42분. 자, 일단은 계속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예제 3.2.6까지 했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오는 내용이 평행이거든요. 자, 이 벡터에서 이 평행이라는 성질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나중에 되면 이 수직이라는 것도 우리가 배울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수직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다른 개념 하나를 더 가져와서 생각해야 되는데, 일단 이 평행이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일단 기억을 꼭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두 벡터가 만약에 평행이 되려고 한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한번 보자라는 건데, 그래서 그 밑에 나오는 정리가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리 3.2.3을 한번 읽어보게 되면, 자, 0벡터가 아닌 두 벡터 xy가 평행일 필요 충분 조건은 0이 아닌 실수 t에 대하여 y는 tx.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두 벡터가 평행이다 라고 한다면 거기에 우리는 필요 충분 조건이 뭐가 붙느냐면 지금 이 y는 tx라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상수배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벡터가 있잖아요. 근데 한 벡터가 다른 벡터의 상수배로 표현이 가능하다면 두 벡터가 평행하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뭐예요? 이 상수배가 되면 되는데 이 상수는 0이 되면 안 된다라고 했으니까 적당한 우리가 상수가 존재해서 그 상수배가 되는 형태가 됐을 경우에 우리는 두 벡터가 평행하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고, 자 예제를 통해서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그래서 3.2.7을 한번 보게 되면, 자 일단 벡터 P가 A 더하기 B 벡터예요. 그 다음에
Q 벡터가 2A 더하기 B예요. 편의상 벡터라는 말 뺄게요. 그 다음에 R 벡터는 4A 플러스 3B입니다. 그랬을 때, 자, 두 벡터 P 플러스 Q와 Q 플러스 R은 0벡터가 아니면 평행임을 보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일단 먼저 P 플러스 Q 벡터부터 한번 구해 볼게요. 그러면은 벡터 A 더하기 벡터 B 더하기 2A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건 역시 동료한끼리 계산해 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3A 플러스 2B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 됐죠? 그 다음에 자 Q 플러스 R이에요. Q 플러스 R 같은 경우는 Q는 일단은 2A 벡터 플러스 B, 그 다음에 R 벡터는 4A 플러스 3B. 그러면 이것도 역시 동료한끼리 우리가 계산해 보게 되면 6A 플러스 3B가 되는 거 아시겠어요 지금? 4B죠 4B. 동료한끼리 계산하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뭡니까? 지금 앞에서 구해준 P 플러스 Q 벡터와 비교해 보게 되면 그것을 지금 2배를 해준 벡터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식으로 표현해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뭐다? 2배의 P 플러스 Q 벡터다. 이런 식으로. 됐어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자 Q 플러스 R이라는 벡터가 2배의 P 플러스 Q라는 벡터로 표현이 가능하니까 여기서 우리는 뭐다? P 플러스 Q 벡터와 Q 플러스 R 벡터는 서로 평행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는 거. 됐죠? 그 다음에 3분, 2분, 2분 10초, 2분 20초. 일단은 자 일단은 진도는 여기까지 한번 나갈게요.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고 근데 여러분들 한번 연습해 봐야 되는 문제를 짚어 드리자면 그 문제 3.2.3에 4번 문제 있죠. 4번 문제를 한번 여러분 한번 연습 한번 해보시고 뭐 이건 딱히 뭐 과제가 아닙니다. 과제가 아닌데 뭐 여러분들 최대한 연습해 보라는 차원에서 짚어 드리는 문제니까 반드시 해보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그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로부터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벡터의 그 성분 표시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할 게 많은데 일단은 계속해서 그 벡터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 남았네요. 이 참 시간 맞추기가 참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래,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 이게 8주차 1차시 강의인데 뭐 저번에 그 시험 대체 과제 있죠. 그것도 여러분들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뭐 일단 학교에서 그 공문으로는 한 학기 동안은 계속해서 비대면 강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와가지고 일단 계속 이렇게 영상으로 계속 여러분들 수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기말고사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냐면 기말고사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과제 있죠. 우리가 그 과제물 10% 있잖아요. 과제물 10%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에서도 중간에 내야 되는 그 과제의 5%를 우리가 배정했듯이 기말 과제도 우리가 똑같이 그 5%로 배정이 된다라는 거고, 그것도 또 마찬가지로 뭐냐면 똑같은 방식입니다. 그 이제 범위 내에서 30문제를 푸셔가지고 제출 기간 안에 제출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뭐 가능하신 분들은 미리 여러분들 그 예습해가지고 쭉 미리 해놓으셔도 됩니다. 뭐 아는 내용이라고 하면은 미리 해놨다가 나중에 그냥 제출만 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기말 과제도 그 중간 그 5% 과제랑 똑같이 연습 문제 30문제 뭐 발췌해가지고 풀어서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할 생각이니까 일단 그렇게 해놓으시는 걸 권장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1분 지난 것 같으니까,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